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읽은 지 좀 된 책 중에 하나인데,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기술들, 지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번 오늘 자리를 만들어 봤고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심리학이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과 같이 이 책의 저자인 중국인이네요. 류시안이라는 사람이고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출신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류시안의 Getting Better 심리학이라고 돼 있고요. 뭔가 점점 더 나아지는,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심리학이라는 이런 부제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면 세상의 변화도 두려울 것이 없다 라는 부제를 가져가고 있네요. 우선 지은이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사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밟았다.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브랜드 컨설턴트, 음악 프로듀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분야를 넘나드는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테면 고궁박물원, 애니메이션의 배경음악 제작, 패션 브랜드 론칭 행사를 기획, 라디오 DJ와 댄스 뮤직 페스티벌 DJ 활동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디오 DJ나 배경음악을 제작하는 거는 좀 그럴싸한데, 댄스 뮤직 페스티벌의 DJ 활동 같은 거는 정말 분야를 넘나드는 이런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다 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인지 그는 그저 쓸모있는 창의적 인간이 되고 싶을 뿐 직함으로 자신을 규정하길 원치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런 의미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 명함에 이렇게 박혀 있을 겁니다. 어디 주식회사, 어디 팀에 누구 과장, 누구 대리, 누구 부장이 돼 있을 건데, 이것을 본인의 이름, 본인의 직함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업의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부장, 대리, 과장의 직급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는 순간, 퇴직은 누구에게나 온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이름 세 글자를 브랜딩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본인이 독립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앞날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박범준이 될 거고, 이 지은이는 류시안이 될 겁니다. 이 세 글자 이름으로, 직함으로 본인을 브랜딩한다라는 겁니다. 직함으로 자신을 규정하길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표 저서로는 산문집 Why Not? 자유로워지는 거야, 숱한 방황의 날들, 심리학에 기초한 자기계발서 Get Lucky, 잘되는 나를 만드는 행운 연습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인체는 불완전한 기계다. 모든 기계가 한계를 지니고 있고 또 최적화된 사용 방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 책도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득 심리학과 다른 분야의 지식을 결합해보면 어떨까? 그럼 좀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도 자신의 적응 능력을 키워가지고 우리 모두가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 책을 집필한 동기가 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표는 분명하다. 바로 심리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증명된 이론들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생활 방침으로 전환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다. 이게 곧 책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의 초반에 심리학을 통해 배운 사람 읽는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 이것은 곧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힌트나 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표정, 행동, 옷차림으로 사람을 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심리학자라고 하면 미국 드라마 라이투미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투미라는 이 미드에서
미세 표정 그리고 행동 전문가 칼 라이트만 박사가 사건의 숨은 진실을 탐색해 나가는 수사물입니다.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의 모습을 떠올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마 싶겠지만 실은 아직까지도 나를 관심법의 달인쯤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심리학 전공이라니 대단하십니다. 그럼 사람 마음도 훤히 꿰뚫어 보시겠네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을 공부했다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학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론 지식을 쌓았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분위기 속에 숨겨진 디테일을 빠르게 포착해내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서 유연하게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자부한다. 적어도 이 부분은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외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걸음걸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인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6초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결혼하기 전에 혹은 연애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소개팅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럴 때 여러분들 첫인상이 나중에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양복을 이렇게 쫙 빼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빨간불에 길을 건넜을 때 다른 행인들도 그를 따라가지고 신호를 위반할 확률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고 의사가 환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으면 청진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의사의 말을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실험 결과도 옷차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자신이 아닌 당신이 되고 싶은 자신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라는 말에는 확실히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엔 공감을 합니다. 옷차림이 나를 대하는 타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원들이 정장을 입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신호는 걸음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남자의 자신감은 걸음걸이에서도 표출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느낌은 드는데 걸음걸이는 몸의 표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풍성한 신호를 내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운 땐 걸음이 경쾌해지고 긴장했을 땐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막 떨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떨고 있다는 거는 뭔가 초조하다라는 그런 신호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리를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수사 기법에도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걸이다. 왜냐? 지나치게 빨리 걸으면 그 자체로도 조급해 보일 뿐더러 사회적 지위가 낮으리라는 인상을 씹어주기가 십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지나치게 늦게 걸으면 근심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 지도자나 기업 총수들의 걸음걸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은 이제 피터 드러커가 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의적절한 관심과 배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유심히 살펴본다라는 것도 저는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해 본다라는 그런 부분, 그걸 공감을 하거든요.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이다. 그러니 편안함과 섬세함 그리고 배려를 지닌 사람이 되려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살펴가지고 의중을 헤아릴 줄 아는 기술을 연마해라. 바로 그 기술이 당신의 가치를 배가시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심리학을 통해 배우는 이 삶의 지혜, 기술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 책을 지은 저자인 류시안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본인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라는 내용을 좀 공유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감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겉모습을 보고, 표정을 보고, 행동을 보고,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팁을 몇 가지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